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형태가 있는 사물은 물론이고 계절이나 가치관 같은 형체가 없는 것들도 늘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위로 떠난 이번 여행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전날 푹 쉰지라 알람을 맞춘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잠에서 깹니다. 멀리 가려면 조금 일찍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중이지만 달이 휘영청 밝습니다. 금음달인데도 절이 밝다니 오늘 투어도 왠지 즐거울 듯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라이더들은 옷 하나에 의존하여 기온과 맞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미 입추가 지난 지 오래지만 이제 완연한 가을이라 해도 될 듯합니다. 경상북도 중간쯤 자리 잡고 있는 군위군은 외진 곳입니다. 가는 데만 300km 정도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보려면 조금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 일찍 출발한 덕분에 시내를 교통정체 없이 빠져나갑니다. 안성쯤에서 저 멀리 아침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요샌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하고 사는 듯합니다. 덕분에 요즘 여행은 늘 날씨가 좋은 편입니다. 안성을 지나 얼마 전 여행했던 청주를 지납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길이지만 이런 풍경이라면 몇 번을 다시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산에 그어놓은 듯한 구름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멋진 풍경을 드론으로 감상하고 싶지만 이곳은 공항 근처라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청주를 달리는 풍경은 그냥 봐도 충분히 좋습니다. 청주 시내를 빠져나와 가는 길 보은쯤에서 못내 아쉬워 드론을 꺼내봅니다. 오덕천 아래로 저 북쪽 방향이니 아마 속리산 방향 같습니다. 영동 지나는 길 구름이 점점 짙어집니다. 강원 영서 지방에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이쪽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천즈음에서 저 멀리 뭉게구름이 보입니다. 마치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한 풍경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런 풍경들을 만나면 속된 말로 본전은 이미 뽑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여행이란 건 사실 그리 대단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구미에서 주유를 하고 첫 목적지로 향합니다. 구미에서 군위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제가 향한 곳은 유학산을 낀 길입니다. 산을 낀 길이 왠지 모르게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나 다부리즈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북쪽 금화리 방향으로 향해 금화자연휴양림길로 가느냐 아니면 남쪽 항명리 방향으로 향해 한티제길로 갈 것이냐입니다. 한티제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지만 예전에 가봤으니 이번에는 북쪽의 금화리 방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로드뷰로 보니 휴양림 위쪽으로는 제가 좋아할 만한 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갯마루 즈음에는 전망대와 정자도 있으니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금화리 방향 어느 정도 진행하니 불길한 현수막이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어 폐쇄되었다는 안내입니다. 못 믿는 건지 믿기 싫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니다. 유실된 곳에서 돌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올라보니 길이 막혀 있습니다.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봅니다. 다시 내려가 한티제길로 향합니다. 어차피 이리로 갔어도 한티휴게소에는 들르려 했었습니다. 두 길을 모두 갈 수 없는 아쉬움에 대한 타협으로 생각한 절충안입니다. 굳이 그런 절충안을 생각하지 않았어도 될 뻔했습니다. 한티제길을 달립니다.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아름다운 길이란 이름이 붙을 만한가 고개를 갸우뚱한다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단풍철에 오거나 혹은 보는 각도를 다르게 보거나 말입니다. 그렇게 구불구불한 숲길을 달리다 보면 고갯마루 부근에 있는 게 한티휴게소입니다.
한티는 큰 고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단풍철이 아니니 곱게 물든 단풍길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각도에서라도 한티제의 풍경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산 사이로 굽이굽이 휘감아 도는 길이 달리며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 길은 과거 칠곡과 군위를 왕래하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 길이라 합니다. 가을 단풍철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더욱 아름다울 듯 합니다. 그렇게 한티제를 뒤로하고 다음으로 들릴 곳은 제2 석굴암입니다. 얼핏 이름만 들어선 경주의 석굴암을 그럴싸하게 본다 사람이나 모아보려고 만든 조형물로 오인하기 쉽지만 사실 이곳의 삼존석굴은 경주의 석굴암보다 더 오래된 국보문화재입니다. 자연암석에 새긴 마애불이 이런 자연석굴을 가공한 석불 양식을 거쳐 경주의 석굴암과 같은 인공석불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 합니다. 굴 앞까지 오를 수 없어 멀리서 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 제2 석굴암을 구경 후 그 길을 따라 조금 위로 향하면 대윤리 한밤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의 풍경은 약간 독특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집들 사이로 돌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륙의 제주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용히 돌담길을 둘러봅니다. 바이크 클러치를 뗀 상태에서 울컥거리면 잠시 스로틀을 당겨주는 정도면 딱 적당한 속도 같습니다. 이 돌담길의 돌들은 유래가 있나 봅니다. 과거 홍수 때 쓸려 내려온 돌을 주체할 수 없어 주워다 담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고 팔공산자락 돌이 하도 많아 파도 돌이라 그걸 처리 못해 세웠다는 설도 있습니다. 마을 중앙지음에는 유형문화재 대청이 있습니다. 사방이 트인 대청은 보기에도 시원스러워 보입니다. 이 건물에도 이런저런 사연이 많이 서린 듯 합니다. 이런 곳에서 잠시 누워 쉬어가고 싶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어 특별한 행사 외엔 오르지 못합니다. 사실 여부야 어찌됐건 돌담과 대청에 얽힌 이야기들은 고즈넉한 마을 풍경과 어우러져 더 옛 정치를 자아내게 합니다. 한밤마을을 떠납니다. 떠나는 길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합니다. 아마 저 나무들은 돌담을 쌓은 돌들의 유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화본역입니다. 군위 산성면에 위치한 화본역은 간이역입니다.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한가한 간이역 풍경을 기대하고 갔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을 하고 이내 자리를 떠납니다. 마을 지나는 길 영화배우 입간판이 서 있는 걸 보니 어디 영화에라도 나온 모양입니다. 화본역을 떠나 향한 곳은 조림산 임도입니다. 화본역에서 화본 삼리 마을회관을 지나는 길목에 임도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인도처럼 보여 약간은 고민하게 만드는 길이지만 이 길은 인도가 아닌 임도로 향하는 길입니다. 초입부터 진창이 있습니다. 조금 고민을 합니다. 옷도 바이크도 엉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진창을 지납니다. 그리고 임도를 달립니다. 이 길은 그늘진 곳 중간중간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아 미끄럽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길 자체는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지만 가는 길 보이는 풍경을 감안하면 좋은 길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철탑 같은 게 솟은 산이 화산입니다. 이 길을 지나 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갈 곳을 미리 이렇게 보는 건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 기분입니다. 여기서도 이 정도 풍경이면 저곳에선 더 멋진 풍경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조림산을 내려가 굴다리를 지나 조금만 지나면 화산산성 팻말이 보입니다.
그 방향으로 오르면 됩니다. 오르는 길은 콘크리트 길이고 길폭도 조금 여유 있는 편이라 오르는데 그다지 어려움은 없습니다. 외진 곳인데도 오가는 차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기도 어디선가 입소문이 난 듯합니다. 그렇게 오르다 보면 여기저기 갈림길들이 있는데 화북 사리 마을회관 팻말을 보고 가면 정상 부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위쪽까지 가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다행히 위쪽에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뒤로는 흙으로 된 축대와 나무가 작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자리 잡아야겠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도 한잔 마시며 풍경을 감상합니다. 높은 곳이라 아래쪽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게 군위호입니다. 그 옆으로 작은 풍차 조형물이 있는데 관광객이 꽤나 많습니다. 저기까지 가려고 했던 건데 저기도 사람이 많으니 그냥 여기서 구경하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인 건지 아니면 저 작은 조형물로 입소문이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자라면 작은 변화로 이끌어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산마을에서 한참을 쉬고 내려갑니다. 화산에서 내려와 위천 따라 군위호 방향으로 향하다 보면 보이는 게 인각사입니다. 이곳은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하고 입적할 때까지 머문 사찰입니다. 공사 중이라 약간 어수선하긴 하지만 석탑이나 이련 스님 부도탑 등 문화재가 여럿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학소대라는 바위 절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들이 둥지를 틀고 서식했다 하는데 지금은 학은 없고 캠핑객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군위호 아래 이련공원도 들르려 했지만 시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여유 있었더라면 군위호 맞은편 괴산리까지 라이딩을 즐겨봤을 텐데 말입니다. 군위호는 라이딩하며 구경하는 걸로 타협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러볼 곳은 보현산 천문대입니다. 행정구역상 군위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가보려 했던 곳입니다. 군위에서 조금 거리가 되는 데다 집과는 반대 방향이라 2배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산꼭대기라 해지기 전에는 내려오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서두릅니다. 서두르는 길 옆으로 보이는 풍경이 발길을 되돌리게 만듭니다. 급해도 볼 건 봐야 되나 봅니다. 가던 발길도 되돌리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봉우리는 아미산입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여기가 어딘가 살펴보니 여행 떠나기 전에 미리 점찍어 놓았던 아미산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나 실제로 보나 좋은 건 좋은 건가 봅니다. 멋진 봉우리들 사이로 등산로가 있습니다. 아미산이 왜 군위의 자랑인지는 잠시만 둘러봐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5시 반이 넘었고 하늘이 불그스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조금 서둘러 가봅니다. 저 멀리 보현산 천문대 즈음에 구름이 자욱합니다. 왠지 구름에 가려 멋진 풍경을 감상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걱정한다고 구름이 걷히는 것도 아니니 개의치 않고 달려갑니다. 구름이 점점 짙어집니다. 산을 오릅니다. 콘크리트 길이지만 중앙선도 있고 나름 쾌적한 길입니다. 어느 정도 오르니 구름이 자욱합니다. 그래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사실 아까 천문대 북은 구름이 거쳤다 쌓였다 반복하는 걸 얼핏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태양이 비춥니다. 마치 속지 않고 이 관문까지 잘 도왔구나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서니 거짓말처럼 구름이 없습니다. 그럼 이 멋진 풍경을 조금 구경해 보겠습니다. 천문대 너머 석양과 구름이 만드는 풍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경이로움과 경외심 그리고 얼굴에 번졌던 알 수 없는 미소 외엔 달리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아마 이런 걸 한마디로 줄이면 감동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에서 보면 움직이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느리게 변하는 구름이지만 조급해할 필요 없이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자면 그 작은 변화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해 줍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지켜보고 있자니 어느덧 해는 지고 주차되어 있던 차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도 돌아가야겠습니다. 내려가는 길 어둑해진 데다 더 짙어진 구름 때문에 한 치 앞도 보기 어렵습니다. 약간은 두렵고 걱정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땐 조금 천천히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다 보니 어느새 구름이 걷히고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가 나옵니다. 어쩌면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라는 건 필연적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변화를 강요받기도 하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면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변화에 발맞추는 게 옳고 그른지 혹은 좋고 나쁜지는 선뜻 결정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여행에서 얻은 교훈은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그리고 군이처럼 조금 느리게 변화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